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죽는다는 표현 너무 심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쉽게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식만 드시던 어르신 한 분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병원에 오셨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경수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73세 어르신 한 분이 급하게 응급실을 거쳐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평소 혈압, 당뇨 모두 잘 조절하시고 식사도 아주 건강하게 챙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숨이 차고 혈압도 떨어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많이 드셨어요. TV에서도 몸에 좋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오이는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혈압 낮추고 혈당 잡고 부종을 줄이는데도 탁월하죠.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은 눈 건강에 좋고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진실을 오이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오이, 그냥 수분 많은 채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이 하나가 가진 건강 비밀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드실 때 껍질은 벗겨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진짜 보물은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오이 껍질엔 혈압을 낮춰주고 노화를 늦추는 성분이 풍부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껍질은 질기다며 벗겨버립니다. 너무 아까운 일이죠. 물론 걱정되실 수 있어요. 농약이 묻어 있을까봐 말이죠. 그럴 땐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드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껍질까지 잘 챙겨 드신 오이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오이의 첫 번째 효능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오이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짠 음식으로 인해 올라간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오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채소입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죠. 제가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68세 이호숙 환자분께 밥 드시기 전에 오이 몇 조각을 먼저 드셔보세요 하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분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40대로 떨어졌고 한 달 뒤엔 120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바꾼 게 없다고 하셨어요. 단지 밥 먹기 전에 오이 무침을 먼저 드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당뇨가 있는데 오이만으로 정말 혈당이 내려가나요? 물론 오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의 역할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해서 당분의 흡수가 천천히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혈당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당뇨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전에 오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0에서 40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당뇨약을 당장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오이를 병행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부종 제거 효과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다리가 잘 붓는 분들 많으시죠? 오이는 이뇨 작용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수분 함량이 무려 95%나 되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노폐물을 밀어내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채소죠. 네 번째는 체중 조절 효과입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수분과 식이섬유는 많아서 밥 대신
또는 간식 대신 먹으면 살은 안 찌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특히 저녁에 배고프다고 과자나 빵 드시던 분들, 오이 세네 조각으로 바꿔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피부와 혈관을 지켜주는 효과입니다. 오이엔 비타민C와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피부 관리에도 좋고 안에서부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화장품 같은 채소라고도 하죠. 실제로 오이를 꾸준히 드시던 65세 강미정 환자분은 최근 들어 피부가 덜 건조하고 팔다리 간지러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이는 몸속 혈압, 혈당, 체중, 부종, 피부까지 전신 건강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와주는 식물성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약 같은 채소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좋은 오이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당근 속 비타민C를 파괴해 버립니다. 마치 지우개처럼 당근 속 비타민C를 슬쩍 지워버립니다. 특히 샐러드처럼 생으로 함께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C는 피로 회복, 피부 탄력, 면역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셈입니다. 건강한 줄 알고 한 접시에 담았던 오이 당근 샐러드가 오히려 영양을 서로 망치는 조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오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포만감도 좋고 변비, 피로회복,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오이와 바나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두 음식을 한 끼에 같이 먹으면 몸속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건강한 분은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근육이 저리고 부정맥이 생기는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신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 중에 바나나는 몸에 좋다니까 오이 무침 먹고 바나나까지 디저트로 드셨다가 속이 메스껍고 힘이 빠졌던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오이랑 바나나를 같은 날, 다른 시간에 먹으면 괜찮은가요? 예, 건강한 분이라면 아침에 오이, 저녁에 바나나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같은 날 두 개를 모두 드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해요. 세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지방 분해,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사과식초, 흑초, 현미식초 등은 자연 발효식으로 인기 많죠. 하지만 오이와 함께 먹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시원한 오이 냉국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는 새콤달콤한 오이 냉국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먹지 않아요. 오이는 찬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음식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 있는 분들은 오이 무침이나 오이 피클을 먹고 더부룩함이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소량은 괜찮지만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이라면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초를 따로 드실 때는 오이를 함께 곁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오이는 혈압, 혈당, 부종, 피부, 체중 관리에 좋은 자연이 준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근, 바나나,
식초와 함께 먹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놀라셨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몸에 2배, 3배로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합들은 실제로 당뇨, 고혈압, 변비, 심장질환, 피부 건강 등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 궁합입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오이에 들기름, 들깨가루와 다진 마늘입니다. 식전에 오이를 먹으면 혈당 조절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여기에 들기름 한 방울, 들깨가루 한 숟갈, 다진 마늘 약간을 더해서 가볍게 무쳐 드시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소금이나 간장은 본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조절해 줍니다. 들깨가루는 식이섬유와 고소한 불포화지방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다진 마늘은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음식이죠. 이 조합을 밥 먹기 10분 전에 세네 조각 드시는 것, 이게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이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변비를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오이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고 사과는 장 환경을 개선해주는 대표적인 과일이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탁월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사과는 당이 많다고 해서 당뇨엔 안 좋다던데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과 하나에는 약 20에서 25g 정도의 당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당이냐는 거죠. 사과의 당은 과당, 포도당, 자당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도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오이의 식이섬유까지 더해져서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사과만 먹었을 때보다 오이와 사과를 함께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20%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론 양 조절은 필요해요.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펙틴이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껍질째 얇게 썬 사과 반 개, 오이 반 개를 요거트에 섞어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당도는 낮고 혈당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 아침에 화장실 가기 어려우신 분들께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을 지켜주니 둘을 함께 먹으면 심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조합이 되는 거죠.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이와 토마토 조합이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토마토는 살짝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오이는 생으로 드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익힌 방울토마토 몇 알과 생오이를 곁들이면 건강한 샐러드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정리하자면 오이는 혼자 먹어도 좋은 채소지만 들기름, 사과,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혈당, 장, 혈관, 심장까지 우리 몸 전반에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핵심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오이를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성인 기준 오이 1개 정도를 하루 섭취량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1개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혈압, 혈당,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이를 한 번에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꼭 오이 한 개를 채우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이 반 개를 드셔도 되고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생으로만 먹어야 하나요? 익히거나 데치면 효과가 떨어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이는 생으로 드실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중요한 식이섬유와 효소들이 열을 가하면 일부 파괴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생오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죠. 속이 찬 분들이나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살짝 볶거나 데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 오이에 너무 많은 열을 가하지 마세요. 비타민C와 칼륨 같은 주요 영양소가 쉽게 파괴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오이를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소금 약간 넣고 5분 정도 절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이의 찬 성질은 줄이면서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0% 정도는 생으로, 30% 정도는 살짝 조리해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먹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오이 3분의 1, 토마토 몇 조각,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속도 편하고 장에도 좋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엔 오이와 사과를 얇게 썰어 만든 샐러드를 반찬처럼 곁들이면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오이는 생으로 혈당 걱정 없이 포만감도 충분합니다. 저녁엔 들기름, 들깨가루, 소금을 넣은 오이 무침으로 부담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고춧가루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이런 담백한 무침이 훨씬 속이 편안하다고들 하세요. 오이는 꼭 요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으로, 샐러드로, 무침으로 내 생활에 맞는 방법으로 편하게 드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실천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오이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밥을 줄이려면 밥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오이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보통 탄수화물과 반찬으로 채소를 드시죠. 당뇨 환자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사하실 땐 밥부터 드시기보다 젓가락으로 오이 같은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이렇게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실제로 2주, 한 달만 실천하신 분들이 밥 양이 저절로 줄었고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하십니다. 오이 하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평생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 한켠에서 1,000원도 하지 않는 오이 한 개. 하지만 이 오이 하나가 어쩌면 약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은 지금의 증상을 가라앉힐 순 있어도 몸의 체질까지 바꿔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속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오이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혈압, 혈당, 부종, 체중, 피부까지 온몸 건강을 조용히 도와주는 식물성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도 조합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오이와 당근, 오이와 바나나, 오이와 식초 모두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먹었을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조합 하나가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오이를 들기름이나 들깨가루와 함께 사과, 토마토,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보다 먼저 오이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건강은 큰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고 그게 어느 날 내 몸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이 하나, 식전 몇 조각, 그걸 한 달간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느끼시는 불편함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일이 아닌 오늘 한 끼의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와 잘 어울렸던 음식이나 드시고 효과 보셨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건강이 더 깊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하고 더 실용적인 건강 이야기를 진심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